저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식습관이 식습관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식습관을 중요한 걸 안다고 해서 꼭 그게 실천이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조금씩 깨달았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저도 방금도 이렇게 그 고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여러분하고 뭐 전혀 다르지 않아서 똑같았습니다. 네, 저도 뭐 가공식품,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을 했었고요. 네, 과식 및 폭식 습관 당연히 있었고, 네, 피곤해서 운동 같은 거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야식하고 컴퓨터 먹다가 항상 늦게 자면서 거의 한 5시, 6시간 정도 자는 생활을 반복을 했었고, 명상은 이제 좋다는 얘기만 들어봤었지, 저도 명상을 이제 못했던 그런 이제 과거에 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네, 저는 이런 몸이었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이런 만성 피로, 뭐 소화불량, 변비, 그리고 뭐 비만은 당연했고요. 이런 식으로 몸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었습니다. 당연히 안 좋은 행동을 했으니까 안 좋은 결과가 나왔겠죠. 네. 이래서 많이 고생을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한 권의 책을 이제 읽게 됐었고, 그 책이 이제 환자혁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현대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이다. 그러니까 저 때는 항상 이제 항상 피곤하고 이랬는데, 그때는 왜 피곤했는지도 몰랐죠.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직장 생활 힘들어서 뭐 다 사는 게 이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게 다 제가 잘못 먹은 그 음식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걸 알게 되고, 아, 정말 식습관이 중요하구나,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제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읽었던 책들이 그런 이제 뭐 다이어트에 대한 책들, 또 식습관에 대한 책들 읽게 됐고요. 이걸 읽으면서 이제 음식과 몸의 관계, 그러니까 정말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됐었고, 또 이렇게 또 다이어트에 관한 책들도 읽으면서, 아, 다이어트는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먹게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해서는 안 되는구나. 식습관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때 식습관의 중요성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했던 게 정제탄수화물, 이제 설탕, 밀가루, 흰쌀밥이죠. 이걸 이제 최소화하는 식습관 개선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항상 이제 길 가다가 뭐 핫도그나 뭐 도너츠, 아니면 뭐 호떡 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설탕은 독이다, 밀가루는 독이다, 흰쌀밥은 독이다 이러면서 거의 한 1년 정도를 이제 살았었는데요. 대신에 그 결과는 되게 좋았습니다. 네, 확실히 정제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살은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가 아마 제 인생 최저 몸무게 한 64kg 정도까지도 갔었던 기억이 나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좋았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제 저희 강의 수강생분들이 사전 질문에 이제 고민이라고 이제 남겨주신 건데, 과식과 음식 집착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남겨주셨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저도 이 시기에 항상 좀 고민이었던 게, 항상 토요일 날 이제 무한도전 보면서 이게 치맥을 이제 폭식하는,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평일에는 그 말씀드렸던 정제탄수화물 최소화하는 식단을 이제 잘 하다가 이제 주말만 되면, 특히 이제 무한도전이 이게 신호가 돼가지고 이렇게 과식과 폭식을 하게 됐죠. 뭐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그 이제 습관에, 그러니까 무한도전이 한마디로 그 자극제였던 거죠. 이게 특정한 무한도전이라는 자극이 이제 치매기가 연결되면서 이게 습관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사례였는데, 그래서 결국 이게 습관성 과식이었고, 또 이제 평일에 또 나름 절식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거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주말에 폭발하는 그런 스트레스성 폭식을 계속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좀 저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식습관이 식습관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식습관을 중요한 걸 안다고 해서 꼭 그게 실천이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조금씩 깨달았고, 그러니까 그걸 본격적으로 알게 해준 책이 이제 감정 식사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먹는 것이 단순히 먹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감정에 대해 감정까지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감정에 대한 것들, 또 감정과 생각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명상까지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 명상은 또 마음 챙김 명상을 주로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감정과 마음 챙김에 대한 공부를 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하니까 확실히 감정에 휘둘려서 먹는 게 많이 좀 줄어들었고, 또 이렇게 딴짓하면서 먹지 않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딴짓하면서 뭐 TV 보면서 먹거나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딴짓하면서 먹지 않고 먹는 순간에 음식과 1대1로 마주해서 포만감을 알아차리는 방식으로 먹으니까 확실히 이제 폭식과 과식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상하면서 스트레스 감정 관리했고요. 네, 아마 영상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마음 챙김 먹기, 이 싱잉볼인데 이 종 치면서 이제 먹는 순간과 포만감을 알아차리면서 먹으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적당히 배부르면 그만 먹는 거죠. 네, 그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과식과 폭식이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것도 또 이제 수강생분들이 고민을 보내주신 건데, 지친 하루를 음식으로 보상하는 게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말씀해 주셨고, 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식습관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감정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실천도 하는데, 근데 저도 지치고 힘들면, 지치고 힘든 순간에는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무한도전이 아니라 유튜브로 바뀌었을 뿐이지, 저도 지치고 힘들면 이렇게 그 영상을 보면서 그 폭식을 하는, 그러니까 뭐 먹고 싶은 걸 먹는 이런 습관으로 자꾸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습관이 무서운 거죠. 네, 이게 한번 습관이 들면 고치기가 정말 힘든,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또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그럼 지치고 힘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컨디션을 좀 관리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고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 나온 게 운동과 수면. 네, 자연스럽게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피곤한 거는 우리가 그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면 또 스트레스가 관리가 되니까 또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더 좋고, 또 뭐 이것도 제가 그 이전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운동이 또 뇌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뇌 건강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운동이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수면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수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좀 피곤하고 짜증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수면이 부족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살을 이제 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을 빼기 위해서 뭐 운동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하면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예, 근육이 빠지는,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영향이 많이 있으니까 운동과 수면도 중요하다라는 걸 좀 깨닫게 되면서, 네, 공부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컨디션이 좋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을까 말까 하고 고민할 때 결국 먹지 않거나 아니면 좀 더 건강한 걸 먹거나 더 좋은 선택을 해야 우리가 더 좋은 선택에 쌓여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는 건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좋은 선택을 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운동과 또 수면까지도 네,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올바른 선택의 핵심은 그 전전두피질, 그러니까 뇌에 대한 이해도 조금 필요하죠. 결국 우리를 총 컨트롤하는 게 뇌니까. 네, 그 전전두피질에 대한 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전전두피질이 이제 충동을 조절합니다. 그 충동, 그러니까 먹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핵심 기관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 명상과 또 운동, 그리고 수면이 이 전전두피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수면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잠을 충분히 자면 뇌 속의 충동 제어 체계가 복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잠 푹 자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의 순간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반대로 잠을 못 자면 내가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도 그런 이미 뇌가 지쳤으니까 그런 선택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일주일에 딱 3번만 운동을 했는데도 그 충동을 관리하는 전전두피질이 더 활성화가 됐다. 그만큼 더 충동을 잘 관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것도 반대로,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 뇌가 쪼그라든다는 거죠. 뇌가 쪼그라들면 그만큼 우리가 어떤 그 선택의 순간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또 내가 쪼그라든다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 치매와 또 관계가 있으니까, 네, 그런 이제 말년에 좀 더 위험해지겠죠. 그만큼 또 운동이 중요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음챙김 같은 경우에도 네, 짧은 명상, 뭐 하루에 10분 정도만 명상을 해도 네, 이렇게 감정과 행동 통제에 대한 부위가 이제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충동 조절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결론이 뭐냐? 식습관 개선은 단지 습관 개선만 가지 관점에서만 보면 실패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상, 운동, 수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습관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결국 자기소개였죠. 그래서 저를 소개를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습관 문맹, 습관이 정말 중요하지만 요즘 뭐 다들 돈 버는 데 관심 많으시니까 이제 금융 문맹 탈출하자 뭐 이런 그런 책이나 유튜브나 뭐 이렇게 많이 흥하는 것 같은데, 그것만큼이나 습관도 중요한데 습관에 대해서 습관의 중요성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습관 문맹의 좀 탈출을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또 그 중에서도 뭐 다양한 습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코어 습관, 식사와 마음, 수면, 운동,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습관에 대한 이해까지 이런 걸 좀 도와드리는 사람이다라고 저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